확률 변수 구조의 시각화 그리고 평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확률 변수의 구조를 나타낼 때 그 구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로 해서 시각화를 시켰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원 상에서 시각화를 시키는데 공을 높이 띄우는 대신에 그 숫자가 나올 가능성 정보를 사용해서 공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베르누이 확률 변수 p가 2분의 1인 경우엔 0과 1의 숫자가 나오죠. 하지만 이 두 개의 숫자는 같은 가능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같죠. 그래서 0과 1의 구술을 0하고 1의 위치에 그리되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구술을 매달아 놨다고 치면 이거를 쓰러지지 않게 무게중심을 잡는다고 할 때 같은 크기, 같은 질량을 갖는 구술이니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올려놓으면 요게 이렇게 기울지도 이쪽으로 기울지도 않겠죠. 그래서 딱 무게중심을 이루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때 이 무게중심을 이루는 지점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무게중심이 어디가 되는가를 봤더니 p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 p가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0과 1이 있을 때 1이 나올 가능성은 0.759, 0이 나올 가능성은 0.2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0이 써져 있는 구술보다 1이 써져 있는 구술이 훨씬 크게 그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량이 0.75인 걸 이번에는 구술의 크기로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에다가 앞에서 이제 똑같이 했듯이 가운데에다가 손을 올려놓으면 요게 더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따라서 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걸 이제 우리가 좀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요걸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질량이 다른 구술을 매달아 놨을 때 요 무게중심이 어딘가, 이 크기가 다른 구술을, 질량이 다른 그 두 구술을 매달아 놨을 때 평행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요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한 4분의 3인 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이룬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75만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25만큼 되는 이 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이 전 크기가 같은 구술이 두 개 있었을 때는 가운데 지점을 봤더니 2분의 1이었는데 이 2분의 1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베르누이 확률 변수 모수 p와 같았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무게중심이 이루는 곳을 찾아보니까 4분의 3이었는데 이 4분의 3은 이 확률 변수, 베르누이 확률 변수 모수 p와 또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 이 지점이 무게중심을 이룬다고 했었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은 0과 1이죠. 이 0과 1을 이렇게 쓰고 그 값이 갖는 가능성은 우리가 0.25와 0.75로 나타낼 수 있었죠. 요 질량을 이렇게 각각 0과 1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사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0과 1을 이렇게 이제 0.75 그 다음에 0.25로 내분하는 내분점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그 확률 변수가 갖는 값, 그리고 그 확률 변수가 갖는 값에 대응하는 가능성을 각각 이렇게 곱해줘서 구한다. 그래서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0 곱하기
그에 대응하는 0.25를 곱해주고, 그럼 이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1 곱하기 0.75 해서 얘는 그냥 0.75가 되고, 그것이 우리는 모수와 같다는 사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앞에서 확률 변수가 갖는 값들, 베르누이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었죠. 이 확률 변수가 갖는 값들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가능성들을 우리가 가상의 어떤 질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질량들을 고려했을 때의 무게중심이 되는 지점이 있겠죠. 이 무게중심이 되는 지점을 통계에서는 expected value or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value는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확률 변수를 배울 텐데, 그 확률 변수를 딱 하나의 숫자로 서머라이즈를 할 때 우리는 보통 expected value 혹은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평균을 어떤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전 시간에 베르누이 모수 P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방금 전에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평균은 모수와 같다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이 베르누이 TM이 붙었을 때 P가 2분의 1과 P가 3분의 1 이라는 이 내용을 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 확률 변수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같은 의미에서 0과 1 이 두 개의 구슬이 첫 번째 상자의 경우에는 하나씩 들어있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숫자 중에 하나는 1 그리고 나머지에는 00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요 두 개 상자 둘 다 0과 1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 두 상자의 차이점을 생각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무게중심 혹은 요 확률 변수의 평균이 2분의 1이야 0.5야 그리고 요 확률 변수는 평균이 3분의 1이야 이렇게 0.3333 이렇게 되겠지만 3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두 개 평균값을 사용을 해서도 이 확률 변수를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기초통계 시리즈 영상을 필요로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